하이픈 의미는 higher 관계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 예를 들어 flower 밑에 rose라는 장미가 있고 daisy, lily 다 백합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이 모든 것은 flower의 하이 범주죠. 때문에 로즈, 릴리, 데이지는 모두 flower의 하이포니미, 하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하이포니미 이게 적힌 정의를 보겠습니다. 하이포니미 is a relation of inclusion or entailment. 하이어 관계는 포함 또는 함의 관계이다. A superordinate term, 그 상위 단어는 includes a set of co-hyponyms. 그 밑에 단어들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ntonym이라는 반의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먼저 읽어볼게요. Antonyms are words which are opposite in meaning. 의미에서 반대가 되는 단어를 antonym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화면에 보시듯이 반의어는 한 가지 반의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complementary pairs라는 상호 보완적인 단어에 반의어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 gradable antonyms. 정도가 있는 반의어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complementary pairs 예로 that, arrive, pass and fail. 둘 다 분명히 반의어 관계인데 그 중간 범주가 없죠. 사람이 죽거나 살지 죽거나 살거의 중간 단계는 없잖아요. 아무리 죽은 것처럼 빌빌 걸려도 결국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중간 범주가 없는 반의어를 complementary pairs라고 합니다. 반대로 gradable antonym는 분명히 반의어 관계이긴 한데 그 중간에 어떤 다른 단어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ot and cold. 분명히 다른 반대의 의미인 반의어 관계가 맞죠. 하지만 그 사이에 warm이라는 미지근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 또한 beautiful and ugly 이것도 아름답거나 못생겼거나 반의어 관계인데 그 중간에 보통인 사람도 있듯이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중간 단계가 있는 반의어 관계를 gradable antony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5가지의 lexical relationship, 어휘적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반의어, 동의어, 다의어 다 있듯이 영어에도 역시나 있고 다른 언어에도 분명 이런 5가지 어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의미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의 음성, 의문론이라는 즉 발음과 연결되어 있는 포놀로지에 대해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놀로지를 배우기 전에는 포네미 and 알로폰 되게 생소한 단어 2개가 나옵니다.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라는 한 가지 스펠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P는 P지 다른 스펠링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밑에는 P에도 여러 가지 P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P는 그냥 P예요. 근데 또 P에 조그맣게 위에 H가 붙은 P 이렇게 발음이 되는 PHP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P에 기역이 들어가는 딱딱하게 잘 발음이 안 되지만 다 P라고 발음이 되지만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면 3가지로 나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냥 P로만 구별할 수 있는 거를 포넴이라고 하고 그 밑에 P, PH, P 기역이라고 나온 이 글자들은 알로폰이라고 합니다. P는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없지만 그 밑에 나온 그 3가지 P는 단어마다 다 각자의 자리 위치에서 역할을 합니다. 앞자리에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한 가지 P가 다른 자리에서는 그 P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로폰은 자기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했던 그냥 P는 무조건 S 다음에 나올 때 그냥 P가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P 위에 조그맣게 H가 붙은 P는 단어의 맨 처음에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P입니다. 마지막으로 P 위에 조그맣게 기역이 붙은 P는 단어의 마지막에 나올 때 쓰이는 P입니다. 이렇게 H2O가 있을 때
얼음도 있고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H2O지만 다 다른 거잖아요. 물이랑 수증기랑 얼음이랑. 이렇게 P도 다 P지만 P랑 pH, P기억 이 세 가지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 한번 예시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땡 ET가 들어가 있네요. 페트를 쓰고 싶어요. 근데 P 말고 알로폰 어떤 P가 들어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P 위에 조그맣게 H가 붙은 P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포네미는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P인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알로폰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 어떤 자리에 나왔는 걸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이즈 스트레스로 넘어갈게요. 구에 어떻게 강세를 주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듯이 결론부터 내리면 합성어에는 첫 번째 컴포넌트에 강세를 주고 비합성어에는 두 번째 컴포넌트에 강세를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린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린하우스를 그린에 강세를 줘서 그린하우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컴포넌트에 강세를 줬으니까 합성어가 되겠죠. 때문에 온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린하우스인데 그린하우스 뒤에 하우스에 스트레스를 주면 비합성어가 되겠죠. 이때는 그냥 초록집인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블랙보드가 있네요. 만약에 블랙보드 하면 블랙에 강세를 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합성화가 되니까 칠판이 되겠죠. 반대로 블랙보드, 보드에 스트레스를 주면 비합성화가 되니까 그냥 검은 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wetsuit 하면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합성화가 되니까 잠수복. 하지만 wetsuit에 suit에 강세를 주면 그냥 젖은 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어는 강세와 인토네이션이 되게 중요한 언어인데요. 강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때 어디에 강세를 줘야 할지, 어디에 인토네이션을 줘야 할지 우리가 염두에서 공부하면 더욱더 쉽게 영어에 접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